안녕하세요. 현재 일본을 중심으로 2D 애니메이터로서 활동하고 있는 BS킴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술의 전, 도망을 잘 치는 도련님, 원피스 팬레터, 최아이, 블루자이언트, 섀도우버스 등 다양한 애니메이션 작품들에서 레이아웃 원화 등으로 참여하는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이번에는 상업 애니메이션과 1인 인디 애니메이션 제작을 테마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상업 애니메이션 파트에서는 상업의 워크플로우나 각 공정의 이해, 그리고 1인 인디 애니메이션에서는 기획부터 캐릭터 디자인, 그리고 레이아웃이나 원화, 그리고 촬영까지 한번 다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수강생 여러분들은 아마 상업 일본 애니메이션이나 인디 애니메이션, 그리고 2D 애니메이션 그 자체에 관심이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 제 강의를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모쪼록 2D 애니메이션에 관해서, 특히 작화에 관해서 여러 가지 정보나 지식들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사용을 된 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립 스튜디오 EX 버전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인 애니메이션의 프레임 바이 프레임 기능은 애니메이트나 T페인트도 모두 호환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각자 원하는 툴을 사용하셔도 문제가 없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는 주로 이전까지는 종이를 기준으로 많이 썼었는데 슬슬 디지털 세대로 넘어오면서 처음에는 구 플래시를 많이 쓰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클립 스튜디오가 업계의 기준이 된 것 같습니다. 파일을 주고받을 때 대부분 클립 스튜디오를 기준 포맷으로 주고받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밖에도 어도비 애니메이트나 아니면 테이페인트, 하모니 등등도 사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느 툴을 쓰셔도 일단 강의를 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음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후 보정에서 쓰이는 툴은 어도비사의 애프터 이펙트고, 이 툴도 이제 일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후보정 촬영이죠. 촬영을 할 때 기본적으로 이 툴을 사용하게 됩니다. 클립 스튜디오나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의 기본적인 툴 사용법은 후에 강의를 통해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커리큘럼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 1에서는 지금 자기소개를 하고 있죠. 자기소개를 하고 있는 1강과 상업 애니메이션과 1인 애니메이션 제작의 차이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 같고요. 각각의 필요한 역량들은 무엇인가, 또 어떤 분야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섹션 2에서는 보다 집중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과 1인 제작 애니메이션의 제작 공정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3강에서는 일본 애니메이션의 제작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될 건데요. 프리프로부터 메인 프로덕션, 그리고 포스트 프로덕션까지 대체적인 파이프라인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아무래도 제가 주로 하는 작업이 레이아웃과 원화다 보니까 레이아웃 원화, 클린업까지 포함이죠. 레이아웃 원화 그리고 작가 감독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소개하는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실무 애니메이션 지시의 이해인데, 여기서는 대략적인 촬영 기법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촬영분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타임시트라는 것을 꼭 거쳐야 하는데, 이 타임시트의 작성법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위한 애니메이션 제작 파이프라인인데, 1인 제작 애니메이션이죠. 1인 제작 애니메이션을 위한 제작 파이프라인인데, 여기서는 아무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야 하다 보니까 콘티, 작화, 촬영, 컬러 등의 파이프라인에 대해 소개하게 될 것 같고요. 콘티를 만들 때의 주안점은 무엇인가, 아니면 작화를 할 때의 주안점, 촬영, 컬러 등은 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강에서는 클립 스튜디오의 기초적인 활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다른 툴과 비슷하게 애니메이션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아보고, 다음 레이아웃 작업을 할 때 폴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이 폴더를 넣어서 작업을 하는 게 편한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D 카메라 사용 방법인데, 클립 스튜디오가 좋은 게 2D 카메라를 넣어서 한번
찍어볼 수 있다는 게 장점이거든요. 애니메이션, 뉴 애니메이션 레이어 하면 2D 카메라 폴더가 있죠. 이거 만들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하는지에 대해서 다양한 사용 예시들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7번은 7강에서는 인체 도형화인데 다른 좋은 강의들이 콜로서에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집중적으로 인체 도형화가 무엇인지, 투시는 어떻게 그리는지, 투시에 맞춰서 어떻게 그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진 않고요. 그냥 기본적인 도형화 방법이나 투시에 맞는 그림 그리는 법, 다양한 각도로 그리는 방법 등 아주 기초적으로 짧게 짚고 넘어가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니메이션은 그 가상의 투시 라인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캐릭터를 연기하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은 타이밍과 스페이싱인데 캐릭터의 움직임을 강조하는 타이밍과 공간이 느껴지는 스페이싱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 같습니다. 애니메이션이 시간을 가지고 만드는 영상 매체다 보니까 타이밍과 그 공간을 나타내는 스페이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잘 살릴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 자료들을 가지고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캐릭터 애니메이션 기초 액션 강의인데요. 여기서는 캐릭터에 어떻게 하면 생동감이 느껴지게 움직임을 표현할 수 있을지, 그리고 액션 예제들로 어떻게 타격감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강, 11강, 12강은 파편적인 짧은 강의들이 될 것 같아서 한 번에 묶었는데요. 머리카락을 흩날릴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은지,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는 카메라 워크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래도 피사체를 카메라로 어떻게 담는지가 애니메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다 보니까 이 강의를 따로 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바케, 슬로우, 쇼크 콤마는 액션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 수단들 중 하나인데요. 오바케가 이 잔상을 처리하는 방식을 말하는 거고, 슬로우가 이 캐릭터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하면서 이 움직임을 강조하는 효과가 될 수 있겠고, 쇼크 콤마는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카메라에 잔상을 남기는 효과로 액션을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여기서도 다양한 액션을 위한 표현 예시들을 가지고 한번 어떻게 하면 강조를 할 수 있을지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펙트 작화들인데요. 아무래도 제가 액션과 이펙트가 줄을 되다 보니까 이펙트 작화를 자세하게 표현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물 섹션에서는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물이 어떻게 떨어지는가, 그 워터 드롭을 나타내는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게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기는 그 스모크인데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이 연기가 불게 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기초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불은 이 폭발 지점부터 어떻게 불이 퍼져 나가는지, 그리고 불의 로테이션도 배우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폭발인데 이펙트와 함께 그 폭발하는 이미지를 한번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표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파편인데 파편은 폭발과 같이 표현하게 될 것 같고요. 그 폭발이 발생하는 방향에 맞춰서 폭발이 이렇게 발생하는 이미지에 맞춰서 이 파편들도 이렇게 함께 그려주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 이 파편 섹션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배경동화는 요즘 액션 애니 하면은 배경동화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최근에 개봉한 룩백이나 그런 데서도 배경동화가 굉장히 현란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이런 배경을 셀로 표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 앞으로 걸어 나가는 방향에 맞춰서 이 배경을 어떻게 뒤로 옮길 수 있는지, 아니면은 번개를 이렇게 바직바직하고 번개 이펙트는 이렇게 한 프레임 안에서
가만히 이렇게 빠직빠직 하는데 벽을 엄청 빠르게 이렇게 슉슉슉슉슉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어떻게 하면 이 속도감을 줄 수 있는지 배경동화를 활용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위한 촬영 기초인데요. 제가 촬영 감독은 아닌지라 전문적인 그렇게 깊게 전문적으로 상업 애니메이션에 쓰이는 촬영은 아니지만 인디 애니메이션을 위한 촬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파트는 전반적으로 그냥 1인 애니메이션 제작을 위한 촬영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펙트 촬영의 기초에서는 애프터 이펙트를 활용해서 어떻게 촬영을 할 수 있을지 이펙트의 사용법을 배우는 시간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플러그인이나 OLM 플러그인이나 FS 플러그인 등 그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자주 사용하는 플러그인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편하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불 폭발 촬영 시간인데요. 이 강의에서는 불과 폭발 등에서 보였을 때 불을 이렇게 표현하면은 지금은 약간 이미 효과가 들어가 있는데 불을 이렇게 다른 펜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이 이렇게 불이 있으면은 촬영이 안 된 상태라고 했을 때 그냥 이렇게 딱 봐도 우리가 아는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불이랑은 많이 다르잖아요. 이 뒤에 약간 에어브러쉬 효과를 한 것처럼 퍼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고 약간 반짝반짝 이 중심부가 빛나는 그런 효과도 촬영으로 줄 수 있는데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발도 마찬가지로 이 폭발이 그냥 일어나면 너무 밋밋하잖아요. 그냥 이렇게 뻗어 나간다 하면은 촬영 효과를 줘가지고 이 지글지글하는 이 잔상 효과나 아니면은 카메라가 프레임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카메라가 이렇게 팍팍 흔들리는 캠 쉐이크 효과라든지 아니면 아까 불과 같이 가운데는 엄청 밝고 멀리 나갈수록 이렇게 색깔이 그 채도가 높아진 그런 글로우 효과라든지 한번 그런 효과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캐릭터 촬영, 블러 배경 합성, 이펙트 합성인데요. 여기서는 캐릭터 일러스트를 한 장 그린 후에 이게 또 배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다 배경을 만들고 여기다 사물을 이렇게 그려 놓은 다음에 이거를 촬영하는 방식으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 이 블러 배경 합성 이펙트에서는 그 배경과 캐릭터가 어떻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런 기본적인 촬영 기법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일단 이펙트 촬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여기까지. 다음 여기 캐릭터 촬영, 여기서는 캐릭터 촬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챕터는 실무 애니메이션에서 쓰이는 레이아웃 시간인데요. 여기서는 콘티를 한번 작성해보고 캐릭터 디자인을 만들어보고 만든 콘티에 맞춰서 한번 레이아웃을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콘티와 데러프를 만들고 그 다음 레이아웃을 만든 다음에 이 레이아웃을 바탕으로 타임시트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거기서 여러가지 카메라를 기능을 추가하거나 아니면은 블러 아니면 다양한 애니메이션에서 쓰이는 효과들을 한번 어떻게 실무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27번에서는 이 레이아웃을 토대로 원화 작업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화가 쉽게 말하면 이제 클린업이죠. 그 다음 원화를 바탕으로 1인 애니메이션 룩 만들기 챕터인데요. 그 기존에 만들었던 그 원화를 가지고 채색 촬영까지 해보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제가 그 미술 감독은 또 아니라 진짜 그 1인 애니메이션에서 들어가는 그 가벼운 제작 배경의 정도를 한번 클립 스튜디오를 통해 한번 만들어 본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이런 되게 생략한 이미지지만 이런 구름이라든지 아니 진짜 간단한 이런 뭐 전기줄 이런 BG 작업을 한번 이 챕터에서 해보게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또 채색을 해야겠죠.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워낙 그대로는 애니메이션을 완성시킬 수 없으니까 29번 챕터에서는 채색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30번이 촬영 파트인데 이거를 배경과 캐릭터를 어떻게 하면 조화롭게 합성할 수 있을지, 그다음 이런 블러나 잔상 효과라든지 아니면 번쩍번쩍하는 이펙트 그런 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지 한번 최종 완성 단계라고 생각해 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완성이 1인 애니메이션을 최종 완성시키는 작업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섹션 8 강의를 마치면인데요. 이 강의에서는 제가 일본 애니메이터로서 활동해 오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후기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다양한 팁들이나 아니면은 참고하기 좋은 참고 사이트, 아니면 일본 애니메이터의 생태계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제 주관적인 얘기들을 한번 이 챕터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로 오리엔테이션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